다른 인생을 살고 싶나요? 새로운 인생을 원하나요?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골든 마스크로 연락주세요. 윤호는 온라인 팝업 광고를 보고 피식 웃었다. LED 마스크 광고인가? 치, 피부가 좋아진다고 인생까지 달라져?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는데 계속해서 광고가 윤호의 눈에 띄었다. 도대체 뭔데 이렇게 도배를 해놓은 거야? 윤호는 짜증과 동시에 호기심이 일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로 2년, 공무원 시험 준비로 3년을 허비한 윤호는 얼마 전 시험에서 또 떨어졌고 해놓은 것 없이 나이만 30을 넘었다. 자존심이 상해 친구를 불러 술 한잔 하기도 싫고 자꾸 우울한 기분만 들어 고시원 근처 PC방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던 윤호는 팝업 창에 황금색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했다. LED 마스크가 아닌가? 골든 마스크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 제품 안내나 회사에 대한 설명 없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한 문장만 덩그러니 있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께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장 밑으로 회사 위치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상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윤호는 기대감이 일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줄까? 윤호는 공시를 준비하기 전 대기업에 시험을 보러 갔다가 받은 면접비를 떠올리며 강남에 있는 골든마스크 사무실로 찾아갔다.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의 대로 옆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은 골든마스크 전용 건물인 듯했다. 작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의 1, 2층에는 직원들이 상주했고 3층에는 사장실이 위치했다. 윤호는 사장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어서 오세요. 창백하도록 하얀 얼굴에 푸른 눈을 가진 여자가 자신을 제시카라 소개했다. 광고 보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호는 괜스레 민망해하며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럼 저랑 지하 갤러리로 내려가 볼까요? 아니, 저는 제품을 꼭 사려는 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래야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윤호는 쭈뼛거리며 그녀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우와! 그는 지하 갤러리의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눈에 들어온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했기 때문이다. 갤러리에는 벽면 가득 다양한 얼굴 표변의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었다. 일일이 수작업을 했다는 마스크는 실제 사람의 얼굴과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했다. 와, 진짜 사람 얼굴 같아요. 윤호는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마스크에 슬쩍 손을 댔다. 제시카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지켜보았다. 마스크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네? 이를테면 이런 얼굴이 되어보고 싶다?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윤호는 잠시 고민했다. 말해봐요. 혹시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할지? 제시카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윤호는 저도 모르게 그 푸른 눈빛에 빨려 들어갔다. 저는 어리고 잘생긴 남자가 되고 싶어요. 여기 이 사람처럼. 윤호는 매끈하게 생긴 꽃미남 얼굴을 가리켰다. 제시카는 예상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마스크를 그에게 건넸다. 어쩌라는 거지? 윤호는 어정쩡하게 마스크를 받아들었다. 뭐 해요? 써보지 않고? 제시카의 목소리가 최면을 걸듯 그의 귓속에서 감돌았다. 빨리 10만 원을 받고 돌아가려던 그의 계획은 깨끗이 사라지고 어느새 그는 마스크를 자신의 얼굴에 대고 있었다. 마스크를 대자마자 기계음 같은 것이 들리더니 번쩍 빛이 났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마스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어디 갔지? 당황하는 윤호에게 제시카는 손거울을 가져와 내밀었다. 자, 얼굴을 봐요. 내 얼굴이? 윤호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스크가 깜쪽같이 자신의 얼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누구라도 홀릴 만큼 말끔하게 생긴 20대 초반의 남자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윤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제시카를 바라보았다. 우리 골든마스크의 첨단 기술이 이뤄낸 일이지요. 고객들의 꿈을 이뤄주는 일. 어때요? 만족스럽죠? 원하시면
하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는데요. 윤호는 돈 걱정이 되면서도 마스크를 벗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계약이요? 네, 회사에서 지시한 미션을 이행한다는 계약이죠. 윤호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합법적인 일이에요. 마스크 반나비를 어긴 사람들을 찾아내서 데려오는 거니까요. 사람 찾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망설이는 윤호를 보고 제시카가 덧붙였다. 당신이 마스크를 반납하는 즉시 계약이 종료되니까 걱정 말아요. 제시카의 말에 윤호는 손해볼 것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다른 마스크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윤호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흡족한 기분으로 회사를 나왔다. 나이 어린 꽃미남 얼굴이 되자 왠지 자신감이 솟구쳤다. 확실히 여자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한동안 도치감에 빠져 지낸 윤호는 시간이 갈수록 다시 자괴감에 빠졌다. 길에서 흘낏거리거나 말을 거는 여자는 있었지만 좀처럼 깊은 관계로 나아가진 않았고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 때문에 애송이 취급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다. 젠장, 어리고 잘생긴 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 윤호는 골든 마스크에 가서 얼굴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전에 윤호는 계약한 대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지목한 남자를 찾아 회사로 데려갔다. 남자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회사에서 받은 남자의 신원정보대로 집을 찾아갔고 마침 집에 있던 남자는 순순히 따라왔다. 어렵지도 않네. 심부름도 마쳤으니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어. 윤호는 이번에는 지적인 남자의 마스크를 골랐다. 그렇지. 나한테는 이게 맞지. 그래도 공부한 티가 좀 나잖아? 한동안 그는 새로 바꾼 얼굴에 만족했다. 미남이면서도 지적인 얼굴에 먼저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아졌고 제법 대화도 통했다. 하지만 지적인 얼굴도 오래가진 못했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며 다가왔던 여자들은 빈털터리인 그에게 금세 실증을 냈고 오래지 않아 모두 떠나가 버렸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 소용이 없네. 휴, 여자들은 다 돈 뜯어낼 궁리만 하고. 한동안 고심에 빠졌던 윤호는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오케이, 그거야. 윤호는 다시 골든 마스크로 향했다. 여성의 얼굴로 바꾸면 몸도 여성이 되냐고요? 제시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여성이 돼보고 싶습니다. 윤호는 여자가 되어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하면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션은 아직 완수를 못했네요. 아, 그거. 윤호는 마스크를 바꾸지 못한 채 데려올 남자의 신원 정보가 적힌 서류만 받아들고 돌아왔다. 마음이 급해진 윤호는 서둘러 남자의 주소지로 향했다. 하지만 남자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행적을 감춘 지 오래였다.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윤호는 같이 공시를 준비하다 경찰이 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카드비까지 들여 경찰 친구를 구워 삶은 윤호는 남자의 최근 행적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윤호는 남자를 찾아냈고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접어든 남자를 뒤쫓았다. 지난번과 달리 거칠게 반항하는 남자를 데려오기 위해 윤호는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야 했다. 납치하듯 힘겹게 남자를 넘긴 윤호는 오직 마스크를 바꾸려는 생각만 간절했다. 큰돈이 든 것이 부담되었지만 젊고 섹시한 여자가 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제시카는 미션을 완수한 윤호에게 새로운 마스크를 내주었다. 마스크를 쓰자마자 윤호는 글래머러스한 여성의 몸을 갖게 되었다. 오, 여자들은 이런 느낌으로 사는구나. 윤호는 한동안 클럽에서 또래 남자들의 추앙을 받으며 매력적인 여성의 삶을 즐겼고 슬슬 작업에 들어가 돈 많은 중년 남자 며칠 상대로 근사한 오피스텔과 꽤 두둑한 생활비를 챙겼다. 하지만 원치도 않는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실증이 나기 시작하자 다른 욕심이 생겼다. 평생 여자로 살 수는 없지. 이제 돈도 꽤 모아놨고. 윤호는 얼굴을 바꾸기 위해 다시 골든 마스크로 향했다. 이번에는 능력 있는 남자로 바꿀 계획이었다. 제시카 사장님은요? 지하에서 작업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윤호는 비서가 준 음료를 마시며 사장실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시카가 오지 않자 윤호는 미리 마스크를 받을 생각으로
슬그머니 지하 갤러리로 향했다. 혼자 갤러리에 들어온 건 처음인 윤호는 마스크를 둘러보며 갤러리를 돌다 기역자로 꺾인 복도 끝 검은 문 앞까지 가게 되었다. 출입 금지라고 적힌 그 방은 처음 보는 곳이었다. 조심스레 그곳으로 다가가자 열린 문틈으로 제시카와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보였다. 이번 녀석은 표피가 두꺼운데? 그러게 말입니다. 추출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야 저게? 수술대 양옆으로 서서 무언가를 작업하는 그들을 보고 윤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 내가 데려온 남자잖아? 윤호를 의식하지 못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번에 K 회장님께서 또 새로운 마스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양반 또 사고 쳤나 보네. 우리야 뭐 VIP 고객들이 사고를 칠수록 이득이긴 하지만 이번 조건은 뭐야? 평범한 30대 초반 남성의 마스크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외모에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요. 아무래도 해외로 도피하실 목적으로. 평범한 외모라. 어렵네. 우리 마스크 중에 그런 인물이 없지 않나? 아무나 잡아와야 할까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던 제시카가 번뜩 푸른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괜찮은 놈이 하나 있거든. 마침 오늘 오기로 했고. 윤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아, 그 마스크만 축내는 중독자요? 역시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세상에 버릴 인간은 하나도 없어. 다 제 역할이 있다니까. 윤호는 온몸을 떨며 재빨리 출입구로 달려갔다. 하지만 웬일인지 자동문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 이게 왜 이래 정말. 공포에 질려 당황해하는 윤호의 뒤로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이제 즐길 만큼 즐겼으니 마무리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얘들아, 얼굴 안 다치게 살살 다뤄라. 세 사람의 덩치가 윤호의 팔다리와 머리를 각각 쥐어잡아 검은 문으로 향했다. 하나, 둘, 셋. 마취제가 온몸에 퍼지자 수술대의 환한 불빛 아래서 윤호의 의식이 서서히 꺼져갔다.